이번 시간에는 사회 유명인사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지난 7월에 명을 달리하신 정두원님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분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어서, 물론 이제 별로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신경을 끄고 있다가 이제 뉴스나 이런 데에서 이제 그런 소식을 들으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사주를 한번 이제 풀어보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네이버 같은 데에 이제 두드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정보가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분의 이제 생년 원리를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는 아니었지만 그동안에 이분이 TV에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참 생각이 조금 바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 인상을 많이 이제 가진 바가 있는데요. 이제 갑자기 이제 7월인가 그때 매우 뜻밖의 소식을 접하고 보니까 조금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이제 이분이 어떠한 연유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한번 사주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력 생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얼른 봤을 때에 이분이 이제 24살 때 행시를 폐쇄해서 이제 관료 사회에 이제 진출한 그런 케이스여서 그것을 비두로 해서 맞춰 보니까 시는 이민시가 제일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주가 이제 정유, 갑진, 정미, 이민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이 모든 사주의 가장 모티브는 바로 이것입니다. 일간에 비해서 주위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강한가 약한가, 또 일간이 또 그것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역량을 가졌는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가장 먼저 봐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격을 보고 또 그 다음에 봐야 할 것들을 이제 순서대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일단은 신왕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왕한 사주이면서 신왕하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큰 관문은 통과한 것이겠죠. 신약에서는 다른 것을 이제 채용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신왕하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왕함으로 이제 격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매번 제가 강조한 바가 있듯이 이 고위공직자일수록에 외격 사주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얼마나 이제 어떠한 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정화일주가 이제 정미일주가 진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유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진중에는 을괴무라는 이제 장간이 있습니다. 이 을괴무를 살펴보면은 정화일주에 비교를 했을 때에 이 을과 개가 을은 인에 해당하고 개수는 관에 해당하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치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잡기재관이라는 이제 용어를 씁니다. 잡기재관인데 왜 인성을 쓰느냐 하는 질문을 한다면은 잡기재관격에서는 관인도 통상적으로 길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같이 치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잡기재관격이 일단 성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이 이 잡기재관이라는 격은요, 다른 격에 비해서 형충파해를 좋아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만날 때에 발복을 한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명에 일단 형충파해가 있는가를 보면 되겠죠. 그런데 원명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운에서라도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장년에 보면은 형충파해가 있는가를 보면 되겠죠. 그것을 이제 잡기재관이라는 격을 치용해서 쓸 것인가 하는 것을 결론 지을 때에 이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운을 보면은 이상하게 이렇게 없습니다. 중장년에 보면은 이제 이 잡기재관격으로 치용할 만한 이제 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잡기재관격은 성립은 되지만 그것을 굳이 치용해서 쓸 수 있는 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격을 또 다시 한번 다른 격이 또 있는가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에 보니까 정관이 있네요. 임수. 정관이 있습니다. 임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그 임수는 진과 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을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의 천간에 있는 것을 시상정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격을 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상정관격이 성립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상정관격을 일단 쓸 수 있으니까요. 이 명은 이제 시상정관격을 치용해서 그대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시상정관격이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신왕해야 합니다. 그럼 말할 것도 없이 신왕해야 하고 또 운이 재관운으로 가야겠지요. 신왕하니까. 그래서 일단 한번 봐봅시다. 운이 재관운으로 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발복을 하겠지요. 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운을 보는 걸 한번 봅시다. 정말 다행히 중장년에 수왕절로 가고 있었습니다. 관운을 봤지요. 그리고 위에 경신을 봄으로써 재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시상정관격으로 치용을 하면서 재관운에 발복하는 사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행으로 보면 금수황절이 매우 길한 사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큰 틀을 가지고 있는 사주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풀어가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의 원명을 보면은 천간에가 간목이 있습니다. 이 간목은 인성에 해당합니다. 정인이니까 어머니가 되겠네요. 이것이 길신인가 흉신인가를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요. 재관을 쓰는 명 인성은 당연히 길신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겠지요. 관인상생의 미를 갖추기 위해서는 매우 필요한 성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인성이 필요한 길신인 사주 대부분 효자가 많습니다. 어머니를 봉양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학문적인 소양도 많이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시상정관격으로 재관을 쓰면서 관인상생의 미까지 이제 갖추고 있다. 그러한 귀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성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관인상생의 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대두되는 성격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분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제도화된 사회에서 법과 규율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잘 지키면서 거기에 부합하는 조직적인 삶을 매우 지향한다는 점이에요. 반면에 그것이 어긋났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을 할 수도 없고 그럼으로써 받는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치관이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적당히 넘어가는 습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르고 옳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매사 적당히 넘어가는 맞춰서 적당히 넘어가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별 걱정이 없겠지요. 별 난관이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명들은 적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매사에 판단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해서 흘러간다면은 본인 스스로가 매우 스트레스를 받을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큰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좋은 점이기도 하겠지만 운이 나쁠 때에는 굉장히 그것이 본인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4살 때 행시를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인터뷰 한 게 나와서 이제 봤는데요. 그게 이제 어머니 때문이라고 해요. 본인은 이제 행시 볼 마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원하셨고 또 어머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어머니에게 보답하는 방법이 그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길을 선택했노라. 그렇게 인터뷰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이 간목의 영향이 매우 지대했었다 하는 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알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효자들이 이러한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관인이 상생하면서 인성이 아주 아름다울 때 바로 그러한 점들이 매우 부각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행시를 패스해서 정무부시장 따져보면 이게 차관급에 해당합니다. 그것을 3번씩이나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이제 그 후에 이제 일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이제 이 사주 구조로 봤을 때에 물론 국회의원도 이제 운에 따라서 이제 귀격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지향한 바가 있었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적성이나 본인의 지향하는 바로 이제 옳게 간다고 한다면 국회의원 쪽을 선택하다기보다는 그냥 관료로서 이제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다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은 정치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제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요. 변화가 많다는 것입니다. 변동도 많고 변화도 많고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배반성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요. 이제 길을 달리 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만, 근데 이러한 명들은 이제 얼른 봤을 때에 이 배반성이라는 것을 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제스처를 자유자재대로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융통성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명들은 정치 계통보다는 그저 이제 제도화된 어떠한 틀 속에서 관료 출신으로서의
국록을 먹으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마감하는 것이 그러한 길을 꾸준히 갔었더라면 하는 이제 아쉬움이 좀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이제 이 사주에서 이제 조금 특이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화계라는 것을 이제 두 개를 봤네요. 미와 진이 이제 화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화생토해서 식상에 해당하지요. 그러면서 미는 미인에 걸쳐서 이제 기문관에 해당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사주를 볼 때에 이러한 이제 뭐 소위 살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이제 먼저 보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옵션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덤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귀문이라는 것을 얘기하냐면 이분이 우울증에 많이 시달렸다고 해요. 전혀 제가 이제 그런 쪽으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전해 들은 바대로 보자면은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어떤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계가 식상으로 되어 있으면서 미인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된 명들은 얼른 우리가 생각했을 때요, 이 식상은 본인의 길을 많이 빼는 것입니다. 물론 식상이란 성분이 활동성도 되고 또 총기를 유발하는 그러한 좋은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이 좋을 때는 아주 좋게 발휘가 됩니다. 능력이 가감돼서 고재사를 유발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기도 하고 활동성이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사회성이 발달해서 사회적으로 발전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되지만 이것이 운이 나쁠 때에는 매우 악영향을 끼칩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에 쌓이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운이 나쁠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미인이라는 이런 기문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은 미인이라는 기문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에 간목이 있지요. 위 간목이 인성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이 사주에서는 매우 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에 이 간목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행학적으로 인상으로 풀었을 때에 정신신경계통을 주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간목이 상했을 때에는 이 식상이 매우 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제 불가하게 굉장히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네, 많은 생각 속에 쌓여서 고민에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생각들이 잡념이 생깁니다. 그 잡념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운이 나쁘면 그것이 매우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하면 스트레스화돼서 강박증이나 집착 또는 그것이 우울증으로 변질되어서 정신과적인 질환을 심하면 앓을 수도 있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주를 봤을 때에 이분이 그 정무부시장을 하고 또 관료 출신으로서 국회의원도 하셨지만 50대에까지는 그러니까 50대부터 적어도 10년, 그러니까 60 전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재건운으로 갔으니까요. 그런데 60대에 들어왔어요. 아주 바뀌게 됩니다. 운이 무술대운을 보고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이 사주는 재관운에 발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행으로 보면 금수운에 길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보면은 이 관을 치는 운이 또 나쁘겠죠. 재관운에 재생관해서 발복을 한다 하였으니 이 관을 치는 식상운을 보면은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겠지요.
바로 그것이 이 토기입니다. 이 무술은 괴강이기도 하지만 이 토기가 매우 창궐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이렇게 무술, 토기가 굉장히 창궐하는 대운을 봤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매우 고비운에 해당한다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분은 60대운부터 이 운을 맞이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세운도 보자면 작년이 무술년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리고 올해가 기해년이죠. 모르긴 해도 작년부터 이분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극도로 심해졌을 것입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무술대운은 왜 그냥 그러한 불상사를 적어도 겪지 않고 지났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기해대운인가? 근데 여기에도 우리가 면밀히 따져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간목에 대한 기운에 대한 간목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 간목은 인성이면서 이 사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기해대운일 때 이 기토가 갑을 합해버립니다. 이 간목이 역할을 못하게 돼요. 이 간목이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시상정관, 시상에 있는 임수를 이 무토가 와서 칠 때에 이 무토는요, 임수를 100% 쳐버립니다. 임수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물이라고 치면, 바다라고 치면요, 이 무토는 큰 산임의 뚝입니다. 그 물을 못 흐르게, 흐르지 못하게 이 무토가 가서 막아버립니다. 100% 막아버립니다. 아까 이 사주는 이 임수 시상 정관을 치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운에서 그 보지 말아야 할 이 무토를 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임수의 숙적을 본 것입니다. 칠사를 본 것입니다. 이 무토가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간목의 역할은 이 무토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무술대원 중에 기해운을 맞이했다는 것은 이 간목이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기토가, 세운의 기토가 이 천간에 있는 이 간목을 합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묶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간목의 고유 역할을, 이 무토를 쳐줄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역량을 뺏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발휘할 수 없게 묶어둬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인명은 제천이란 말이 생각이 듭니다. 떠오르게 됩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분의 운이 매우 안 좋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은 이 무술대운만 안 봤더라도, 이 대운 중에 있지 않았더라도, 앞서 기해대운을 한번 봐봅시다. 50대운이죠. 이 기토일 때는 여기에서 기토를 또 봤습니다. 여기서도 이 간목이 기를 합하죠? 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는 그러한 불상사가 없었을까요? 여기는 수왕절입니다. 수왕절이에요. 크게 봤을 때에 우리가 계절로 치면은요, 이 수의 계절이었다는 것이죠. 수기가 적어도 이 동안에는 수기가 창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운이 매우 창궐에 있었다는 것이죠. 본인한테. 그런 와중에는 이 간목이 기토를 이렇게 합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말했을 때의 세 발의 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군이 더 많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것을 막아낼 수 있고 내가 감당해서 쳐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운의 중요성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이 60대운을 맞이했을 때는 사면초거에 해당합니다. 수왕절을 지나버렸죠. 물론 구망절로 돌입하기는 하지만은 이 전목운에 해당하는 이 운에서 무술, 이 괴강, 토기가 아주 창궐하는 대운을 맞이했다는 것은 이 본인에게 굉장히 압박감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앞으로 더 이상은 나갈 수 없는 크나큰 장벽이 심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사면초가로 본인이 두려움을 가질 수 없는,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도래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분이 이제 들려오는 이제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에 이분이 이제 그 텔레비전에서 인터뷰한 것을 이제 보면은요, 레코드 취입을 하셨다 그래요. 이제 말하자면 가수도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나는 그 말을 듣고 참 특이한 분이시구나. 이런 관료 출신의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한 분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한 끼가 있었을까? 참 좀 특이하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요. 근데 이 사주를 보면은 역시 타고남이 있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화계를 이유를 받지요. 이 화계가 식상에 해당합니다. 이 식상이라는 것이 이 아까 이제 말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술적인 또 끼에 해당합니다. 예술적 재능이 있다는 것이죠. 이 화계라는 것은 그것을 더 고치시키는 그러한 또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상이 화계와 이렇게 플러스 효과를 해서 그러한 예술적인 끼들이 발산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빛을 본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바뀐다거나 다른 길을 간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 속에서 작은 부분 쪽에서 그러한 재능이 가지고 있다.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재능도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해준다는 것이죠. 물론 본인은 매우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한 재능, 자신에게 그러한 끼가 있으니까. 끼라는 것은 우리가 어쩔 때는 숨기고 싶어도 못 숨길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그것이 취미로 설사 그러한 길은 갈 수 없었을지라도 본인이 이제 개인적인 어떤 취미로 매우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정두원님의 지난 7월에 이제 생을 달리하신 이제 정두원님의 사주를 풀어보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인명은 제천인이라고는 합니다만 이분이 국회의원 쪽으로 가지 않고 정치 쪽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관료 출신으로 남을 수 있었다면 아무래도 이분이 생전에 받았던 어떤 그런 매우 큰 스트레스보다는 덜 그래도 본인이 좀 흡족하는 삶을
영위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해년이 63세로 63세에 이제 이분이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 그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명확할 수가 있는가, 다시 한번 놀랍다는 생각과 함께 고 정도원님의 명복을 빌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